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했을 때, 오랜만에 꺼낸 옷에서 10,000원 한 장이 나왔을 때, 그럴 때 괜히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원래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기분이 좋은 건 왜일까요? 아마 계획에 없던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난 한 주 여러분에게도 그런 반가운 순간, 뜻밖의 행운 있으셨나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엔하이픈 청원. 선우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오마이걸의 Real Love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의 DJ, 오늘 좀 새롭게 머리를 하고 온 우디, 선우, 빨간 정디 정원입니다. 예! 네, 이제 오프닝에서 침대 아래나 이런 옷 주머니에서 동전이나 지폐 발견하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우디도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장롱 같은 거나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 밑에 동전 같은 게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서 떨어뜨려가지고. 괜히 이사 갈 때 그 동전들을 다 발견했어가지고, 그거를 다 주워가지고, 제 용돈으로 썼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약간 막 이런 패딩 주머니 이런 데에서 맞아요. 지폐가 그렇게 많이 1,000원짜리 막 그런 맞아요. 거 나올 때 많고. 갖고 가끔은 이게 지폐인 줄 알고 기분 좋게 딱 꺼내는데 영수증일 때가 맞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 좀 짜증나요. 괜히 기대했는데. 네. 그럴 때 있죠. 이제 또 오늘은 경친들이랑 뭐 하면서 놀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또 경친들의 고막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시간, 경청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싱어게인2에서 탑6로 화제가 됐던 가수 신유미님과 함께 할 건데요.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멋진 라이브와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방송 중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남겨주시면 돼요. 경청 라이브는 잠시 후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청 캠페인 너의 꿈을 들려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경친들의 오늘의 TMI부터 받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 가장 속상했던 일. 네, 이번 주 경친들이 가장 속상했던 일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곡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태용과 원슈타인의 Love Theory. 태용 원슈타인의 Love Theory였습니다. 이번 주 가장 속상했던 일, 경친들의 TMI 들어보기 전에 저희부터 하나씩 말을 한번 해볼까요? 속상했던 일 네, 속상했던 일. 있으신가요? 저는요, 속상했던 일? 막상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사소한 TMI일 수도 있는데. 완전 TMI예요. 네, 이거 진짜 TMI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오늘 매니저님한테 좀 속상했었어요. 왜요? 왜냐면. 밖에서 듣고 계시던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왜냐면은 원래 정디랑 저랑 원래 저희 라운지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헤매를 하려고 내려갔었는데 먼저 갔었잖아요. 제가 원래 화장실에 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랬는데 뭔가 저는 그래서 다시 매니저님이 저한테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 전에 그냥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먼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 그냥 제가 내려갈게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같이 가요 뭔가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네 내려오세요 뭔가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그냥 갔었던 게 솔직히 조금 서운하네요. 속상했어요. 네, 조금 속상했어요. 조금 아주 조금. 그렇습니다. 네. 조금 많이? 네, 조금 많이. 네, 그랬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속상했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염색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빨간색이
진짜 잘 빠지는 색깔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한 번만 감아도 지금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진짜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거의 핑크색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죠. 갖고 약간 뭔가 이 색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좀 속상했던 막 속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어려웠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근데 경친들 저도 이렇게 또 연습을 했는데 네. 뭔가 저는 생각보다 빨리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애초에 좀 연해가지고 저도 뭔가 빨리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주황주황한 게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제 지금 머리를 좀 많이 감았는데. 굉장히 상큼하죠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경청 스튜디오가 굉장히 과즙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름입니다, 여름. 네. 한번 경친들 한번 TMI 볼까요? 또 원희랜드님께서 시험을 쳤는데 공부 안 한 애가 또 잘했다는 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아. 하필이면 오늘 컨디션도 별로였는데 라고. 아이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쵸,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계속 막 공부하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노력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맞아요. 잘 될 거라는 거 맞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그리고 서정님께서 요즘 꽃도 많이 피고 날씨가 정말 좋아졌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저는 이런 봄이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고3이라서 아파도 쉴 수도 없고 심지어 약 먹다가 목에 걸려서 너무 속상했어요. 올해 열심히 해서 대학 붙고 내년에는 꼭 행복한 봄을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진짜 힘들대요. 그죠, 진짜 힘들죠. 저는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저도 뭔가 비슷한 햇빛 알러지 같은 게 있는데 아. 햇빛에 보면 재채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은근 힘들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은근 뭔가 그렇다는 점. 네. 근데 진짜 봄이 되게 좋으면서도 안 좋은 점 장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확실해가지고. 네. 꼭 이제 알러지 너무 심해지지 않게 약 잘 챙겨 드시고 내년에는 행복한 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은하님께서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지갑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누가 가져간 거더라고요. 민증이랑 카드랑 현금 다 했는데 교통카드만 두고 갔네요. 아이고 라고. 아이고. 이런. 그럼 교통카드 빼고 다 훔쳐간 네, 거네요. 교통카드만 두고 다 가져가. 아이고야. 어떡해요. 어떡해. 진짜 속상하셨겠다. 아이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진짜 꼭 찾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이구야. 어떡해. 큰일 났네. 네, 그리고 렛준양님께서 저희 학교 급식 조리사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급식이 제대로 못 나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맨날 불평하기도 했지만 너무 그리워요. 얼른 완치되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맞아요. 제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점점 조금씩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좀 얼마 전에 네. 또 풀렸잖아요. 맞아요. 거리두기가 점점 이제 좋아지니까 다들 아프지 마시고 꼭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경친들 계속해서 문자 반디 보내주시고요.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책 친구들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북스토리지프 딜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 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에서 목욕 제품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의 My Universe. 야 양정원! 미안 야 미안 늦었다. 야, 미안. 건날도. 미안 진짜. sorry. 너 축구 연습할 때마다 늦을 거냐? 지각도 습관이야, 습관. sorry. 야야야야 대신 내가 오늘 음료 쏠게. 야 연습하기 전에 시원한 거부터 마시자고. 하여간 얼렁뚱땅 콜, 콜, 넘어가기는. 콜, 너 이번만 봐주는 거다. 그만 봐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아우, 야, 진짜. 야 카페부터 가자. 아, 어서오세요.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선사하는 스타바스입니다. 야야야 양정원 빨랑 골라. 내가 지각했으니까 비싼 것도 괜찮음. 야 빵도 사줄게. 야 골라. 진짜지? 골라. 나 진짜 제일 비싼 거 고른다. 진짜? 진짜 비싼 거 고른다. 야씨 싸나이가 야 함 쏠 때 확실히 싸야지. 비싼 거 골라. 야 다 사준다. 가만. 나이스.
저기 이 카페에서 제일 비싼 거 뭐가 있나요? 뭐야? 야, 너 뭐하냐? 야, 조용히 해. 보면 모르냐? 알바 중이잖아.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정원이 너 친구냐? 어? 찐친? 나 친친이야. 찐친. 어? 뭘? 우리 반 김선우라고 하는데. 예. 야, 너 근데 말투 뭐냐? 손님, 주문 부들게요. 뭐 드시겠어요? 어디 보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는 아니고 따뜻한 카페라떼. 라떼 따뜻한 거 드시겠어요? 또 아니고요. 야! 주문 똑바로 못하냐? 야, 성깔 있네. 지금 세상에 손님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에? 저 손님인데 손님은 왕인 거 모르세요? 에? 화라뇨.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세요, 손님. 주문 다시 받을게요. 아이, 됐다. 야, 건날도 우리 그냥 축구 연습이나 하러 가자. 아, 뭐라고? 진짜? 손님, 주문 안 하세요? 그래? 안 맞춰도 돼? 그럼네, 땡큐지. 오케이, 가자. 고고. 야, 수고해라 김선우. 빠이. 안녕히 계셔. 손님. 계셔. 야, 양정환. 아싸. 얌마! 야!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선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네? 선학생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선사하는 스타바스입니다. 스타바스. 그리고 그 정디가 굉장히 사람을 잘 약올리는군요. 리얼하던데요? 경험에서 경험인가요?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우러나오는 실제 게. 관계인가요? 네, 아무튼 우리 선우 학생이 경청 스쿨을 벗어나서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상황극 선우는 아직 미성년자 청소년이잖아요. 네. 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혹시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우리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은 아니고 어떤 그 가족들의 어떤 증명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유해업소에서는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유해업소라고 하면 이런 곳들입니다. PC방, 노래방, 만화방 요런 곳들은 이제 출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근로를 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집계가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주로 이제 음식점 아니면 식당, 레스토랑이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은 항목은 이제 전단지 배포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편의점 이런 곳들을 좀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청소년이 일보다는 이제 공부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왜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 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생활비, 즉 용돈을 벌기 위한 항목으로 따지자면 생계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으로는 이제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요런 이유는 조금 드물다고 해요. 보통 이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용돈이 지금 급한 거죠. 용돈이 그죠.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년은 아무래도 이제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런 근로나 노동에 대해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무려 44.6%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아이고. 정도는 부당한 대우나 와. 이 처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근로기준법 같은 이 권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노동인권 침해라는 것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실 휴게 시간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따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임금을 체불하는 거. 돈을 주지 않는 거죠, 저희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 회사 사람이나 또는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언이나 폭행, 아이고. 뭐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당한 적이 아이고야. 있다라는 응답도 많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두 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도 없어요. 두 분은 조금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연습생을 네. 했던 거죠. 저는 사실 음. 고1 때 이제 오디션을 만약에 떨어졌으면 제가 알바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알바를? 생각이 있었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카페 알바를 오. 엄청 해보고 싶었어요. 잘 어울린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런 거 되게 뭔가 해보고 싶었었는데 음. 네, 일단 바로 붙었어가지고. 붙어버리는 바람에 네.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아쉽게도. 붙어버려서 네. 그렇구나. 해보지 못했지만 음.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디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뭘 해보고 싶어요? 저 아직도 10대니까. 저는 이런 뭐라 하죠? 약간 PC방? PC방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PC방 아까 유해업소라서 이제 20살이 돼야죠 지금. 그리고요 또. PC방 알바도 해보고 싶고. 음. 그리고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어떨까요? 이제 정디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고 제가 이제 진상 고객. 그 다음에 이제 카페도 한번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겠는데 편의점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상황극으로요? 예, 그렇죠. 좋죠. 삐지 없이 그냥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따랑따랑.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홈런땡 있나요? 저희 뒤에 가서 찾으세요. 저 뒤에 진열돼 있습니다. 죄송 홈런땡 없는데요. 다 떨어졌나요? 내일 오시면은 내일 한 7시쯤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 지금 먹고 싶은데요. 진짜요? 네. 그럼 다른 편의점을 누구세요, 손님? 이런 다른 데를 가보시면 네네.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지금 나서시는 거죠? 너무 우디? 답답해요. 그러면은 우디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한번 볼까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카페입니다. 제가 네. 땡땡.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뜨거운 거나 이제 차가운 거 둘 중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저는 뜨거우면서 차가운 맛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저희 메뉴 중에서는 이제 네. 뜨거우면서 차가우신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친절하신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절 위해서? 일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셨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드리면 될까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뜨거우면 이제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리면 아니요. 될까요? 아니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네.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도대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도대체 어디에 이제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메뉴를 직접 와보시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지네. 나 갈래요. 안녕히 가세요, 고객님. 와, 근데 우디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안 지시네요. 근데 그죠? 끝까지 친절하시네요. 네, 원래 이거는 기본이라고 이제. 네. 혹시 마스크 안에서는 아우, 아닙니다. 드륵드륵. 드륵드륵. 알겠습니다. 예, 상황 잠깐 해봤는데. 재밌네요. 저는 아르바이트 좀 많이 해봤거든요. 아. 카페도 해봤고, 진짜요? 뭐 농구단 이런 데서도 아르바이트 해봤고, 우와, 농구단. 여러 우와. 가지를 했었는데, 저는 그 헤어샵에서도 궁금해가지고 헐. 잠깐 했었어요. 근데 대박. 그때 부당한 일을 당하긴 했었어요. 헐. 그때 10대 때였는데, 이제 전혀 그쪽과는 무관하지만 좀 호기심에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돈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쯤 됐을 때 이제 힘든 친구 한 명 데리고 가서 받아야죠. 돈을 받으러 갔던 우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이고. 근데 그때 제가 또 굉장히 또 오래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인식이 좀 낮아가지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10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한데, 그럼 청소년들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근로 상담 그리고 무료 권리 구제 그리고 노동법 교육 등의
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근로 상담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권리를 좀 살려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노동법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누리집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번호는 1644-3119 1644-3119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좀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제 방금 작가님께서 전해주신 좋은 정보 잘 기억해 뒀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작가님과 인사할 시간이에요. 작가님,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골랐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세훈의 아이 투 아이. 아이 투 아이. 예,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세훈님의 아이 투 아이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정세훈님의 아이 투 아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백연수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날씨 눈부시게 맑음. 오늘은 나의 마지막 근무날. 내 미래와 경력을 위해 이직을 결정한 거지만 정말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나와의 이별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좋은 말을 나눠준 동료들을 보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도 잘 해봐야지. 오늘의 일기 끝. 이직을 또 결정을 하셨구나. 이직이 약간 학교로 치면은 전학 같은 그런 그죠. 느낌인 거죠. 네. 근데 또 좀 더 뭔가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되게 어쨌든 여태까지 일했던 그런 동료들과 이별을 네.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큰 결정 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신혜영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날씨 맑음. 햄버거 가게 알바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내가 일하는 곳은 기차역 앞에 있어서 금요일 저녁 타임이면 손님이 부쩍 많다. 오늘도 주문이 밀려서 정신없는 와중에 음료수를 쏟고 전화 주문도 잘못 받아서 사장님께서 대신 수습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했다. 다음 주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프로 알바생이 되기 위해 힘내야지. 아자아자. 또 신혜영님이 또 오늘 아르바이트 이런 관련된 또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면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초반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차근차근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이렇게 점점 이제 경력도 이제 쌓이면은 이제 프로 이런 알바생이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네, 이제 라디오 시작한 지 한 달도 넘은 저희도 실수는 맞아요. 엄청 합니다. 네. 네, 진짜 실수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반복만 안 하면 되죠. 실수는. 그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일주일계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가수 신유미님 모실게요. 네, 청취자 현슬님의 신청곡인데요.
올해 초 방황하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듣고 놀이터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저처럼 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친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조이의 그럴 때마다. 네, 꼭 모든 경친분들이 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토이의 원곡을 또 조이 씨가 불렀죠. 그 곡 들려드릴게요. 조이 그럴 때마다. 신비로운 목소리와 독보적인 무대로 자신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가수 신유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저희 경친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경청 친구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유미입니다. 네. 네, 이제 유미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막 되게 경연도 많이 나오시고 네, 하셨다고요. 네. 이제 또 경친분들 중에서는 네. 유미님이 프로듀스 102 시즌 2에서 네. 보컬 선생님으로 활약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푸듀에서는 이제 유미쌤으로서 이제 아. 많이 활동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가수 신유미로서 이 자리에 오. 오게 된 것 같아서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와. 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도 유튜브에서 또 유미님 노래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확실히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진짜 게 조금 다르셨나요? 뭔가 직접 유튜브로 딱 뭔가 아. 봤던 그런 네. 모습들에서 뭔가 느껴지는 아우라? 저도 사실은 우리 우정 DJ를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제가 아는 그 모습과는 조금 달라가지고 아, 정말요? 되게 소년미가 뿜뿜하신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근데 원래는 저는 그냥 되게 카리스마 있는 무대에서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오늘 이렇게 캐주얼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만나니까 되게 좀 소년미가 뿜뿜하신 감사합니다. 역시 약간 역시 네 소년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염색 또 새로 하고 네. 와가지고 네, 더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핑크와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미님도 또 네. 머리 맞아요. 또 붙이셨다고. 앞머리를 네네. 제가 사실 앞머리가 없는데 오늘 두 분 만나 뵈니까 약간 좀 너무 나이 많은 티 날까 앞머리 살짝 붙여보고 왔는데. 근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네, 원래 까만 머리 아. 붙여가지고 근데 자주 가끔은 이게 심심할 때마다 좀 붙이고 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잘 하는 어울리세요. 네, 진짜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유미님 네. 이렇게 경청 처음 오셨는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경청 이웃 프로그램이죠. 저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에 고디님 자주 뵀었어요. 고정 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EBS 라디오로는 경청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고디님과는 다른 어떤 매력이 있으신 것 같고요. 되게 좀 재밌게 오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경청이 10대에서 20대 분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많이 추억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싱어게인2 무명가수전이라는 또 경연 프로그램에서 대활약하셨잖아요. 네. 혹시나 이 프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싱어게인2 무명가수전이라는 말에 담겨 있듯이 조금 더 기회가 필요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그런 가수들에게 무대의 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처럼 원래는 유미쌤이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가수가 있던 사람들도 나오고 혹은 예전에 데뷔했었지만 지금 잊혀진 가수분들도 많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뭐 가수이지만 필드가 이렇게 대중음악 필드에서 하지 않으셔서 이제 조금 더 메이저인 무대에서 한번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무대가 그리워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네. 가끔씩 클립으로 조금씩 봤었거든요. 보셨어요? 유튜브로. 네네네네. 근데 갑자기 나오셔서 네. 원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요. 유명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 나오셨네 이래갖고 되게 네. 반갑게 네. 약간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은 본명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네, 그쵸. 그때 어떤 이름과 그런 번호로 참가를 하셨나요? 저는 31호 가수였고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가수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유미쌤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가수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으로의 그게 너무 네, 커졌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다들 노래하는지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싱어게인의 자리에서 저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무려 탑 6로 또 마무리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끝내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굉장히 좀 약간 예전에는 내일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좀 지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런저런 곳에서도 불러주시고 가수로서 이렇게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로서는 거의 첫 예능이죠. 막 아는 형님 나왔어요. 엄청 큰. 네네네. 그래서 완전 정말로 실물로 보니까 또 너무 엔하이픈님 뵙는 것처럼 약간 실물로 강호동님을 뵀다니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또 싱어게인 2 방송이 끝난 바로 다음 날에 네. 국가 행사에서 또 노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네. 진짜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정말 대단한 대단하죠. 네, 사실 보고 왔거든요. 진짜 맞아요. 영상을 보셨어요? 또 보고 왔는데 와, 약간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 무대는 좀 쉬운 마음으로 서기는 좀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이랬는데 3일전 행사라 31호라 불러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굉장히 좀 제가 어쨌든 대통령님도 만나 뵙고 뭔가 그리고 또 그 영부인님께서는 방송을 보시나 봐요. 그래서 가수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런 얘기도 들어보는구나 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같이 출연하셨던 분들과 또 전국 투어를 또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전국을 돌고 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은 이제 돌았고 이제 뭐 대구도 가야 되고 등등등 청주 등등등 해서 전국 투어를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즐겁더라고요. 뭐 공연하실 때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눈이 막 너무 초롱초롱.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살면서 많이 저는 경험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도 모르게 거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건반 막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네. 그건 너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근데 그것도 까먹고 있다가 막 달려가서 친 적도 있고 네 막 그러니까 너무 그 눈빛을 바라보는데도 제가 너무 감동스럽고 막 감격스럽고 막 그런 뭔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약간 네. 코로나 그 이후로 데뷔를 하게 돼서 그런 네네네. 관객들 앞에서 무대한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생겼으면 그러게요.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연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또 맞아요. 프로그램으로 네, 또 아이랜드. 했어서. 진짜 네.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고충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너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게 음악에 정답이 없는데 사실 뭔가 순위를 매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맞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저는 또 심사도 해본 사람이니까 더 약간 내가 심사대에 올라가는 게 사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냥 처음에는 오히려 뭐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라갈수록 또 마음에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이게 티는 못 내지 근데 준비는 열심히 해야 됐지 막 이러니까 몸이 힘들어져서 막 이명이 오기도 하고 되게 몸으로 전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힘든 게 그래서 너무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데뷔까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 대강은 알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이제 얼마 전부터 네.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경연의 연속인데.
그 스피노프 프로그램이긴 한데 싱어게인 2 끝나고 나서 이제 유명 가수전 2라고 해가지고 가수 선배님들이랑 같이 콜라보 무대를 좀 꾸미고 뭐 이런 뭐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송민호님이랑 같이 같이 안악내 부르기도 하고 저거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또 약간은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로는 막 생사의 갈림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전에는 혹시 네. 생사의 갈림길 그렇죠. 정도였나요? 왜냐면은 31호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아. 너무 신유미를 알리고 알리고 네. 싶었거든요. 근데 딱 그 문턱에서 계속 있는 느낌이 드니까 꼭 뭐 진짜 생사라기보다는 가수 신유미로서의 어떤 그런 생사가 약간 걸린 것만 같은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또 근데 며칠 전엔 또 새로운 OST 음원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혹시 어떤 곡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곡이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이제 여자 주인공 김지원님의 네. 그 어떤 마음을 좀 담은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곡인데요. 그 느림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처음에 이제 OST 제의를 받고 노래를 쭉 이렇게 가사랑 해가지고 곱씹으면서 들어봤는데 언제나 조금 내가 느린 것만 같고 그렇지만 어딜 가든 나의 뭐 어떤 길은 언제나 아름답게 빛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좀 저도 느리게 시작한 사람으로서 뭔가 공감도 많이 되고 이 노래를 되게 좀 마음을 이입을 해서 좀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음악 하나 듣고 돌아와서 이제 신유미님의 라이브 함께 할 건데요. 경친들은 샵 1045 유료 문자와 반디로 같이 수다수다 나눠주세요. 네,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OST죠. 신유미님의 느림보. 엔하이픈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디, 엔하이픈의 정원이고요. 저는 엔하이픈의 선우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수 신유미님의 음악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혹시 음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신 건가요? 네, 그쵸. 그 고등학교 때 왜 그 동네에서 조금 그 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꼭 있죠. 네, 막 맞아요. 그런 막 축제 때 뭐 하면은 노래 좀 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그 왜 그 노래방 가잖아요. 우리 저 어렸을 때 노래방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가면은 이제 뭐 어떤 애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네가 걔라며 이러면서 나랑 뭐 어떤 남자애가 내가 여기 앞에 그녀와의 이별 김현정 선배님과 내가 1절 부르니까 네가 2절 불러요 하면서 약간 배틀하자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냥 약간 되게 재밌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노래를 업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안 하다가 고3 때 갑자기 이제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직업을 가져야 되는 네. 직업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고3 한 여름쯤에 갑자기 실용음악과를 생각을 해가지고 입시를 봤는데 뭐 운 좋게 잘 돼가지고 대학교에 실용음악과로 진학을 하게 됐죠. 네. 이야. 네. 사실 방금 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력이 되시니까 맞아요. 딱 되시죠. 되니까. 그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 것 같기도 오. 해요. 입시곡을 잘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네.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신 건가요, 혹시? 저 졸업을 바로 했어요. 한 23살 때 이제 4학년인 거죠. 그러니까 24살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동네 학원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JYP 쪽에서 이제 뭐 선생님 오디션을 또 거기는 본대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또 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트레이너 일을 했죠. 와. 네.
돈을 좀 벌려고. 중요하죠. 네. 이제 그럼 네. 보컬 네. 트레이너를 하시면서 네네네. 어떤 분들을 혹시 가르치셨나요? 그래서 뭐 JYP에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또 헤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갓세븐 친구들 몇 명 뭐 재범이 뭐 제이비 그다음에 뭐 진영이도 가르쳤었던 것 같고 네 그러고 뭐 데이식스 멤버들 네 그리고 뭐 트와이스 몇 명 그 정연이 뭐 나연이 뭐 이렇게 뭐 가르치다가 YG 가게 돼서 블랙핑크를 한 6년 정도 했던 것 엄청 같아요. 오래 하신 거예요. 네네. 진짜 오래 하셨다. 네, 그러다가 이제 슬슬 나도 음악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그러면은 다들 아이돌을 가르치셨던 네, 거잖아요. 네네. 약간 아무래도 벽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근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재범이랑은 뭐 나이 차이도 뭐 다 6살인가 5살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러니까 그때도 저 20대 초중반일 때고 걔는 뭐 10대 후반이고 이럴 때였고 하니까 사실 좀 되게 친한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만 맘먹으면 누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막 되게 선생님은 아니어서 저도 막 애들이랑 얘기할 때 막 되게 좀 뭐라고 마음을 많이 나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거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유명 가수전에서 정연이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연이를 진짜 한 10년 만에 보는데 진짜요? 네, 너무 반갑고 울컥하는 거예요. 그 옛날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정연이도 약간 좀 너무 반가워하고 걔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은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어요. 네. 확실히 어렸을 때 시작하셔가지고 이런 네. 소통의 문제는 크게 없었을 네네네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리고 또 보컬 트레이너시면은 또 네. 노래 실력은 사실 정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트레이너로서도 되게 유명하시기도 했고, 네. 이제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싱어게인 2에 또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네. 혹시 고민 같은 거나 그런 건 또 안 해보셨는지 되게 궁금했고, 네. 또 뭔가 고민을 했을 때 딱 내가 나가야겠다. 딱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보컬 선생님이라고 해서 노래를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 무렵에 제가 그 레이드백 라이키피라는 주제를 가진 EP 앨범을 냈는데 그게 그냥 저 회사 없이 제가 유통사도 막 구해가지고 제가 다 막 뭐 믹스 마스터까지 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믹스는 지인이 해주고 뭐 마스터도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하고 보니까 저는 정말로 정말 드럼 트랙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딱 나왔는데 저라는 사람이 가수로서의 이미지보다 쌤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크니까 걔네들한테 사실 되게 그 노래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듣는 얘기들이 아니 보컬 쌤이면 좀 발라드 같은 거 좀 부르지 왜 이런 노래를 불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완전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 세계를 구현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인식은 뭔가 그냥 노래를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뽐내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음악씬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한테 가진 이런 편견들을 좀 없애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네.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네, 네.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채로운 장르들이 네.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어떤 음악을 앞으로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음악 같은 걸 들을 때 네. 약간
유미님 네. 그런 같은 장르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 팝 네네. 장르, 네, 팝 진짜 장르. R&B 아. 팝 장르 되게 좋아해서 네네네네. 아까 전에 리허설 하시는 거 들을 때 진짜 네. 너무 좋았습니다. 히치하이킹. 아,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약간 그래서 요즘 또 R&B가 또 완전 옛날 같은 또 그런 R&B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약간 어반 R&B라고 네, 네.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장르를 조금 만들어 보고자 했었어요. 히치하이커에서.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앨범도 한번 많이, 많이 들어보도록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이제 경연이 근데 약간 막 생각했던 것처럼 네. 막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떠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실 것 같은데 언제나 생각대로 되지 맞아요. 않는 법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조금 놀라웠던 건 생각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음악적 장르에 대해서 생각보단 폐쇄적이시더라고요. 대중분들께서. 그래서 그동안 내가 좋은 음악을 너무 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경연을 하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대중분들께 좀 더 설득력 있는 노래를 앞으로 만들고 노래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중간에 그건너라는 이장희 선배님 노래 편곡해서 한 거 있었는데 그것도 봤어요. 네, 그게 아마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의 마음을 좀 바꾸고 대중분들 앞에서 좀 나아가서 노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 네. 또 이제 경연에서 가장 힘든 점이 이제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새롭고 이제 완벽한 무대를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경연 싱어게인의 특성상 뭐 좀 편곡을 좀 각자 알아서 좀 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방송에서도 저의 편곡적인 부분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감이 좀.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새로운 걸 뭐 해야 되지? 막 자꾸 이런 좀 다음 라운드 갈 때마다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쯤이면 떨어지겠지 했는데 또 어떻게 붙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어떤 편곡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4라운드부터는 이제 저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밴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아주 밤에 막 작업실에 모여서 머리 싸매고 하고 뭐 이렇게 편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이라이트 때 무대 같은 경우는 네. 저 올 패스 네, 받았던 걸로 맞아요. 엄청 심사평이 좋았던 걸로 네, 기억해요. 일단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심사평이 있을까요? 평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이선희 선배님께서 이제 제가 노래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눌러주셨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조금 제스처를 딱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저는 평 이런 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냥 그 손짓이 나 너 응원할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은 또 눈물은 안 나오는 수준이네요. 너무 그땐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또 이제 탑6를 또 찍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무명 가수가 아닌 이제 또 유명 가수가 되셨잖아요. 이제 싱어게인2 출연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사실 제 입으로 유명 가수라고 말하기는 좀 아직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많이 저를 바라봐 주실 때 뭔가 가수로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얘는 뭐 신유미라는 가수가 좋든 안 좋든 떠나서 얘는 노래하고 자기 음악 만드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이 딱 생기신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가장 달라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추가를 해보자면 조금 더 내일 할 스케줄들이 조금 더 생겼다. 뭐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신유미님의 라이브 한번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인가요?
네, 경친들을 위해서 선곡한 곡입니다. 제가 싱어게인에서 첫 번째 라운드 때 불렀던 곡이고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민님의 라이브 들으시면서 경친들은 문자와 반디로 계속 수다 나눠주세요. 신유미님의 라이브입니다.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진짜 대박이다. 와우. 진짜 대박이네요. 와, 라이브 찢었습니다. 와. 네, 블랙핑크님의 How You Like That 유민님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와우.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음원처럼 하시는 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현장으로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유, 쑥스럽네요. 네. 이제 또 근데 이게 편곡된 곡이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런 아무래도 경연 곡이다 보니까 네. 이런 편곡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 곡은 편곡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사실 이 곡의 편곡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유튜브 막 보는데 여행 한참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이제 네. 여행 가고 싶으니까 막 뭐 스페인 뭐 여행 뭐 이런 거 찾아보다가 그 플라밍고 해가지고 막 발로 탭댄스 추면서 알아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 노래랑 왠지 그 편곡이 스페인 뭐 플라밍고 편곡이 약간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약간 뭐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문 같은 리듬을 조금 넣어주면 쿵트따 퉁트따 이렇게 넣어 보면은 왠지 좀 그 팝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편곡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편곡을 하면서 어떤 리듬으로 이 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야, 네. 대박이다. 그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신 거죠. 네, 그쵸. 아무래도 왠지 좀 멜로디 라인이 좀 되게 몽환적이고 묘하잖아요. 이 맞아요, 노래가 맞아요. 원래. 그래서 좀 잘 붙더라고요. 그 스페인 사람들의 그런 라인과 좀 잘 붙는 느낌이 들어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민님과 대화 나눠볼 건데요. 네. 앞에서 싱어게인2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셨기도 했고 해서 유민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음악, 추구하는 음악은 또 어떤 장르인지. 장르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로운 음악이 오. 있는 것 같아요.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별 얘기는 아닌데.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명언 같아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되게 주어진 리듬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놀 수 있으면 그게 저의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음악을. 네. 그럼 평소에 약간 즐겨 들으시거나 약간 그런 음악들은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뭐 딱히 뭐 어떤 장르를 정해서 듣지는 않고 이 음악 저 음악 되게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요. 되게 감성적인 음악도 막 많이 들으면서도 또 좀 되게 스타일리시한 음악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인디적인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약간 딱 꽂히신 그런 음악이 있으실까요? 사실 1부 때 그 콜드플레이랑 방탄소년단 노래 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콜드플레이가 그 셀리나 고메즈랑도 이번에 앨범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근데 그거 조금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악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꽂힌 곡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시잖아요. 네. 혹시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 네. 작업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냥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왜 공부도 똑같잖아요. 엉덩이 붙이고 그쵸. 오래 앉아 있으면 이긴다 이런데 편곡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뭐 그래서 주로 음악적인 고민은 리프 같은 거, 뭐 기타 리프라든지 건반을 어떤 식으로 소리를 좀 만들 것이냐, 신스 소리를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사 고민을 할 때에는 주로 좀 그냥 뭐 많이 읽어봐요.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이 단어 뭐 이런 것들 좀 꽂히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거랑 네.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거랑 그쵸. 이제 또 무대 위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건 엄청 다르잖아요. 네네네. 다르죠. 약간 음악 여태까지 엄청 오래 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이 제일 재밌고 행복하세요? 이게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싱어게인을 아, 하면서 정말요? 왜냐면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곡을 막 써놓고 들으면서 딱 자기 전에 이제 오늘 작업한 거를 이렇게 그냥 뭐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그냥 괜찮았어 이게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싱어게인을 하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탑10 공연하면서 그 촉촉한 눈빛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음악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다. 뭔가 관객 앞에서 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경청 인스타에 또 네네네. 경친들이 남겨주신 질문도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네. 네, 또 정화인님께서 유민님 가장 어려운 노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어려운 노래요. 되게 질문이 어려운 네, 것 질문이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 좀 어려운 노래는 아무래도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노래가 제일 부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물론 막 고음이 와 뭐 혹은 뭐 막 코드가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돼도 왠지 그냥 이 노래는 마음에 너무 어렵게 들리더라도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음악들이 가장 어려운 음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부르기도 어렵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부르면서도 그래서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만 하는 음악이 가장 어려운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든 이구님께서 네. 유미님의 인생곡이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인생곡이요. 여러 가지로 인생곡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의 10대 시절에 뭐 제가 노래 부르면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던 곡이 인생곡이라면 또 인생곡일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뭐 크게 위로를 받았던 곡이 인생곡이라면 인생곡일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두 가지 정도 그럼 얘기를 해보자면 네. 10대 때 연습 많이 했던 곡은 뭐 휘트니 휴스턴님 노래죠. 그냥 엄청 그냥 여자 보컬이라면 누구나 다 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휘트니 휴스턴의 뭐 Saving All My Love For You라든지 그냥 Run To You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엄청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가장 힘든 시절의 노래 많이 들었던 곡은 이소라님의 아멘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정말 진짜 막 엉엉 울면서도 많이 들었고 근데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럼 그 곡 중에서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그냥 앞부분 살짝 불러볼게요. 네. 네, 휘트니 휴스턴 곡 중에 Saving All My Love For You가 네. A few stolen moments is all that we share. You've got your family and they need you there. 이 정도. 와, 진짜. 와, 근데 대박이다. 노래 가사가 조금 약간 불륜 내용이어가지고 부르면서 약간 10대 때 이 노래 왜 좋아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고. 네. 네, 그냥 노래가 좋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소절 들으니까 네. 또 라이브가 또 듣고 싶어지네요.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기 라이브를 또 해주시니까 네. 이쯤에서 또 두 번째 라이브를 또 들어볼까 하는데 네. 혹시 어떤 곡이신가요?
이번에는 저의 앨범에 수록된 곡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히치하이커라는 곡인데요. 약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뭔가 그때 왜 방탄소년단의 슈가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인생은 선택 아니면 후회의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달방에서 하셨나? 뭐 저 아. 좀 아미 친구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걸로 노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인생이 선택 아니면 후회의 연속이라면 그렇다면은 굳이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내가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냥 엄지척 한번 올려서 히치하이킹 하듯이 내 인생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자유로운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곡을 쓰게 됐죠, 이 노래는. 그래서 히치하이커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라이브 들으면서 경친들은 문자와 반디 계속 수다 떨어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유미님의 라이브입니다. 신유미님의 히치하이커. 음원입니다, 음원. 진짜 음원인 줄 알았어요, 음원. 진짜. 와. 근데 이게 진짜 노래, 와,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원래는 뒤에 이제 제가 공연할 때는 이제 건반을 신스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라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 약간 뚜뚜뚜뚜 하면서 얹어봤어요. 근데 또 아까 네. 또 리허설 하실 때 봤는데, 이제 또 건반을 또 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되게 감미로워가지고 아. 되게 좋았는데. 네. 혹시 여기 뭐- 있길래, 네. 어떤 곡을 네. 연주하신 건가요? 사실 이 노래를 그냥 코드 쳐서 쳐봤어요. 코드 뭐였지? 이러면서 갑자기 와. 쳐보고 싶어가지고. 와. 또 엄청 다른 느낌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신유미님의 히치하이커였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오늘 경청 라이브 가수 신유미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또 저희 경청이 청소년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유미님의 10대 시절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우. 이제 신유미라는 학생은 네. 어떤 학생이었나요? 너무 예전이라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아니, 조금 저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되게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은 애, 그냥 솔직한 애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막 떠올려보면. 별명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때도 뭐 아까도 고등학교 때도 뭐 노래 잘하는 애 뭐 이런 게 있어서 친구들 막 거목이라고 거대한 목청. 대박. 네. 그리고 막 거목.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뭐 그러면 작은 거인이라고, 너는 작은 거인이 되어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해줬었죠. 되게 좀 자존감 높여준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어이구. 네. 네, 또 음악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뮤지션은 누군가요? 근데 또 저는, 그러니까 저 때는 사실 H.O.T.였어요. 그냥 무조건 H.O.T.였고요. 막 정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머리가 조금씩 크면서 제가 약간 힙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가장 정말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드렁큰 타이거, 특히 JK 정권, 그래서 정권 제가 막 교과서에 막 누구 하트 누구 뭐 선우 하트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뭐 전 정권 하트 유미 막 이렇게 써요. 네, 타이거 JK님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노래 잠깐 불렀지만 휘트니 휴스턴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우리나라 가수들 뭐 좀 감성적인 음악 저 되게 또 좋아해가지고 조규찬님도 정말 너무 사랑했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10대 그런 사춘기도 많이 보내고 그런 네.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혹시 유미님은 그런 10대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사실 10대 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대는 사실은 뭐 외모적인 것도 저는 좀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좀 그게 좀 저는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동그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막 모델들 보면 너무 멋있고 이런데 좀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되게 좀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공부를 되게 잘한 건 아닌데 또 되게 못하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반에서 적당히 잘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뭐든지 적당히 하는 사람인 것만 같은 거예요, 아. 제가. 그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첫 딸이에요, 맏딸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 엄마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막 무슨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거 나가라고 하고 막 특별반 이런 거 막 시키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 거기서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를 자꾸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0대 때. 네. 근데 이제 또 부모님 얘기가 나오셨는데 네, 이제 네. 또 음악을 하고 싶다고 이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요? 반대. 왜냐면 뭐 안정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을 하게 설득을 한 것도 그럼 실용음악과에 가서 교수를 해로 설득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가 쌤으로도 좀 어린 나이부터 하지 않았나. 왜냐면 다 이렇게 좀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뭐 먹고 살래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하면서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음악을 할 것이냐라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고민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래서 뭐 기왕 뭐 이렇게 제가 뭐 경청에 나온 김에 뭐 청취자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부모님 말씀 너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고 그래서 실패해도 내 몫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을 탓하게 돼요. 그게 전 너무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되게 원망한 적이 있었고 엄마가 이거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랬지만 결국에는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굳이 부모님을 미워할 건덕지를 조금이라도 안 남기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마음 먹은 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혹시 요즘은 이제 또 부모님이 네. 또 되게 유명해지시고 하셨으니까 네. 또 되게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음악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10대 신유미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너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마. 특히 엄마 눈치 보지 마.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으셔가지고 아빠는 뭐 지금 술자리 가셔도 뭐 제일 자랑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좀 엄마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약간 그런 가수를 꿈꾸는 네. 10대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네. 약간 해주시고 싶은 그런 조언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너무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도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리고 가수라는 일을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그 수많은 노력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하는 게 맞고,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쵸, 너무 그쵸. 막 의욕이 이렇게 있어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게 사실 음악하는 일이니까. 맞아요. 그 대신에 막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너무 좋아 미치겠을 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은.
그래도 안 좋아질 때가 있답니다. 권태기가 오잖아요. 음태기가. 맞아요. 네. 맞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좀 힘을 내서 최대한 그래도 마음 먹은 거 끝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유미님의 말씀을 듣고 경친들이 달랐습니다. 네. 네. 또 나우채님께서 네. 데뷔하기 전이나 데뷔한 후에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이겨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미뤘죠. 아, 네, 미루는 시간이 좀 길었고, 조금만 더 하다가 내 거를 하자라고 자꾸 미뤘던 것 같은데, 그거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할 거만 하고 말 거만 말고 정확하게 정해서 시간 하루라도 더 빨리 내 마음을 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음 먹었을 때 바로바로 직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 네. 그럼 혹시 다음 문자는 유미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웨이님이 음치, 박치, 완전 꽝인 저에게 노래 잘 부를 수 있는 꿀팁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유유유 오. 하셨는데, 너무, 일단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왜냐면 음치이고 박치라는 그 수준을 모르니까. 기준이 안 네네네. 정해져서. 그 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일단은, 많이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박치라고 생각이 드시면 리듬을 타고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입드럼이라고 하죠. 막 투투 타투 뭐 이러면서 비트박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드럼으로도 입으로도 그 드럼 소리를 좀 흉내 내보기도 하고 뭔가 좀 최대한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다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성이 들리고 리듬이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음치 박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열심히 들어보시는 거 일단 추천합니다. 오, 네. 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을 건데요. 이번 곡은 유미님의 추천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아까 전에 사실 10대 때, 되게 위로 많이 받았던 노래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소라님의 아멘이라는 곡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 좀, 힘들고, 어떤 방황하고 있을 그런 시기에 저에게 정말로 많은 위안을 줬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밤을 이렇게 밤새워서 잠 못 들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꼭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추천드립니다. 오. 네. 네, 빨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유민의 추천곡입니다. 이소라님의 아멘. 신유민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이소라님의 아멘. 와,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이제 신유미님과 인사를 할 시간이네요, 벌써. 아쉽다.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 코너를 해봤는데, 네. 진짜 오늘 호강하고 갑니다. 맞아요. 저희 감사합니다. 일일 호강하고 콘서트 갑니다.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오늘 우정 DJ 실물 영접도 하고 너무 반가웠고 진짜 많은 얘기 한 것 같아서 되게 좀 후련하기도 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네. 진짜 저희도 이런 연습생 시절이 있었고 그쵸. 꿈을 꾸던 시기에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아이돌을 꿈꾸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런 가수를 꿈꾸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네. 경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운동 브랜드 저스트 두잇 써 있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정말 저스트 두잇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싱어게인 지원할 때도 뭐 이렇게 어떤 이유로 지원을 했냐 뭐 이런 거 쓰는
란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도 썼는데 인생은 하는 사람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고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를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꼭 그거를 많은 10대 친구들이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망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정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고 싶은 일은 전부 다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Just do it. Yes, yes. 누이. 그럼 마지막으로 끝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제가 경청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로 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수 신유미님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는 신유미님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해리스타일스의 As It Was, 마시멜로우 할시의 Be Kind. 해리스타일스의 As It Was, 마시멜로우와 할시의 Be Kind였습니다. 네,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NF의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진짜 빨리 가네요. 시간. 네, 정디 오늘 어땠나요? 오늘 진짜 약간 물론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힐링이 되지만 오늘 이제 라디오도 되게 손꼽히는 힐링 라디오가 맞아요. 되지 않았을까. 특히나 또 네. 듣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아, 라이브가 맞아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음원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경청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제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경청 유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DJ 추천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디의 추천곡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트로이 시반 고디의 웨이트라는 곡입니다. 오. 일단 이 곡을 왜 추천하게 됐냐면 일단 저희 또 회사에 이제 또 화장실에 저희 빌보드 차트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사실 제가 트로이 시반님의 이제 엔젤 베이비라는 곡을 또 그 화장실에서 처음 들었었는데 이 곡도 또 거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처음 듣기도 했었고 또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서 또 찾아봤더니 이제 또 가사도 또 가사대로 너무 좋았고 멜로디도 너무 좋았던 거라 이제 또 경친들에게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이제 또 화장실이 엄청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좋아요. 네. 하이브 화장실.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럼 저희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NF의 정원 선우였습니다. 꿈속에서 봐요. Let's 렛츠고! go.